성형은 혼의 영혼 관리술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몸이 늙고 쇠하면 영혼이 그러니까 젊은 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자꾸 끽끽거리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 영혼이 불쾌해지기 때문에 이 영혼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성형은 영혼 관리술에서 필수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테스트되냐면은 왕 같은 왕 있잖아요, 왕. 그러니까 후궁들이 밤마다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 영발을 테스트해서 아, 오늘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아, 이게 영역이 쇠퇴에 들어가면 죽여서 빨리 그 영혼을 딴데 보내는 걸 되게 고대 왕국에서 많이 하죠. 그런 왕이니까 성형은 뭐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근육, 근력, 먹는 거 이런 걸로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집단의 영의 주인일 경우에 내가 얼마나 영혼 관리, 영혼이 나를 통해서 뿜뿜하는지를 평생 왜 진시황제가 불사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성형은 필수다. 얘를 조정하자요. 그런데 그렇다고 영이 못 느끼겠느냐, 이 노쇠함을.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처덕처덕해서 남들 보이게 하더라도 영은 알고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냥 물리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최고로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은 예가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일본의 천황이 고대에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잖아요. 얘가 움직이면 그 섬나라 전체에 영혼이 들썩거려가지고 영혼을 그래서 숨 쉬고 머리카락 이렇게 내리는 것도 본인이 못 걷어.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 보고 있다가 이렇게 걷어줘. 그래서 화장실은 마음대로 못 가.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영이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큰 영일 경우에 막 이렇게 지 기분대로 설쳐대면은 그 영이 관계 맺는 부속 전체가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걔는 꼼짝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천황이 된다는 게 뭐가 좋나? 자기 마음대로 방구도 못 끼는데 그런 뭐 이런 게 있고 성형을 이제 넓은 범위에서 외모 관리, 미모 관리를 남들 잘 보인다 그러니까 차이는 남들한테 내가 어떤 행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는 맞죠. 근데 어떤 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통념을 따르기보다 이게 영혼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이 영빨을 잘 보이는가를 계속 이렇게 뭐 과거와 아니면 전통과 이런 식의 명상 속에서 방법도 다를 거고 그렇게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가보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많은 인류학자들이 있고 무문자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눠지는데요. 영혼파와 비영혼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혼의 실체성을 믿는 연구자들이 있고 타일러는 그걸 이제 확신을 한다는 점에서 유리쌤이 감탄하시는 부분이고 빅토리아 시대 자체는 이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루셔니스트라든가 마법사 나오고 뭐 온갖 환각 마술 이런 게 이제 이때 또 영국에서 또 유행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 때입니다. 근데 과학이 득세하는 시대여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꺼지고 눌려지는 거죠. 그런데 인류학자나 모문자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 스스로가 영혼의 실체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혼은 방법적 개념인 거예요. 요게 그 레드스는 영혼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본인도 믿지 않고. 자, 이러면서 차이가 있죠. 연구자는 안 믿는데 원시 사람들은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계열이 네 개, 경우의 수가 네 개 나오죠, 네 개. 제가 설명 잘 드렸죠. 근데 요는 뭐냐면 가장 큰 거는 레비스트루스는 영혼 개념을 안 쓴다입니다. 그리고 타일러는 영혼 개념을 쓴다. 영혼은 너무나 실제적이다. 느껴진다. 어떤, 어,
뭐 내 제사상에는 뭐를 올려라 농담처럼 우리 친구들끼리 밥 먹을 때도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이게 관념이 완전히 인류한테는 뿌리 박히고 이거 중요하다는데 레비스트로스는 그런 거를 사고적 편의로 쓴다. 이 입장이 되게 레비스트로스한테 중요한데요. 자, 인력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래서 인문세에서 가을에는 다시 한번 야생의 사고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화요일에 그 힘들여서 읽을 건데요. 요 두 책은 되게 쌍두마차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영웅 개념을 써서 타일러는 분석하고 같은 개념을 레비스트로스는 영웅 개념을 안 쓰고 분류하는데 그게 이름 관련된 부분인데 이름 명명하는 거 제가 아까 혹시 페이지를 이름을 이게 그 6편 120. 129 맞죠? 이제 네. 어, 이게 이 딱 붙은 거를 그 딴 얘기해요. 요게 야생의 사고 6.7장입니다. 6.7장. 그 책 자체는 간단하게 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만 읽어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 그 128쪽에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보면 여기 그 요나 선생님의 육하 부분인데 기니에서 찾으셨어요, 선생님? 네, 기니에서는 죽은 친척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닮은 아이는 그의 영혼을 물려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비슷한 걸 레비스트로스도 쓰는데 레비스트로스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름을 죽은 조상이랑 비슷하게 줘가지고 걔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죽은 조상과 닮게 한다거든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거랑, 그러니까 두 인류학자 다 현상만 보면은 죽은 조상이, 그러니까 제임스 2세, 제임스 3세 이런 거잖아요. 오선민 주니어, 뭐, 오선민 주니어, 주니어 이렇게 가잖아요. 요런 건데, 이걸 딱 보고,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타일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레비스트로스가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는 프레이저입니다. 황금가지. 황금가지도 동시대 좀 뒤에 나온 건데, 그게, 영국 가면 뭐 대형 도서관 그런 데 가보고 싶네요. 뭐 엄청나다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영혼 개념을 어 실제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중요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런 정도로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영혼 개념이 실제적 개념이다. 이게 진짜 그런 게 있다, 영혼이. 그리고 유리쌤 보신 것처럼 타일러도 그걸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다죠, 유리쌤 포인트는. 그 정도로 확신하고 간발받지 않고서는 요 정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딱 같은 이유로 그 레비스트로스는 절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 쓰거든요. 정말로 싫어요, 레비스트로스는. 왜 싫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야생 사고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적 효과로 혼 개념을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레비스트로스는 보는 부분이 있고, 가을에 어 이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정교해. 근데 지금 느낌 뭐냐면은 영원히 연속한다고 하건 형식적으로 영원히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름으로 그러니까 두 인력자 모두 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내가 혼자 있지 않아. 아까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경외심 두려움을 많이 강조했는데 만약에 내 몸속에 들어온 영혼이 어떤 나무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종의 나무에 대해서 나는 되게 든든할 것 같기도 해. 두려움도 되게 크지만 이렇게 약간 기댈 수 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영혼이 끝까지 연속이 되고 내가 만졌던 물건 나와 관계했던 것들과의 내가 영혼을 공유한다면 내가 내 옆에 사람이 없다고 외롭지 않고 나는 그런 조건에서 영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삶은 되게 또 응원을 많이 받는 그런 삶?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더 생각하기에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재미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야생의 사고가 집에 있으시다면, 6장을 읽으시면은, 어, 6장에 이런 얘기가, 기가 찬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을 부여할 때,
이게 이제 이거 그 129 쪽이 이름 주는 거잖아요. 애들을 이게 그 첫 번째 문단에 둘, 넷, 여섯, 여덟, 열둘에 보면 조상 이름들을 목록으로 이렇게 되게 웃기죠. 유치한데 기현이 뭐 연아 이렇게 오로로 웃다가 울면 그 이름 딱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얻어 걸려. 이런데 그것도 우리 모두 크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 이름이 요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레비스트루스가 더 조사하면은 이름은 모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벼락 맞을 년 이렇게 돼 있어요. 야생의 사고에서 이 원시 부족들이 관계적 사고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름으로 자, 제가 그럼 설명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벼락을 맞을 년이 자식 이름이면 너무 듣기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안 좋은 이름을 구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애. 돌에 구르다 맞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지시하자면 엄마가 얘를 품었을 때냐 낳았을 때냐 이것도 다 다른데 그 엄마가 벼락 맞을 짓을 했다는 걸 지시해. 그러니까 얘는 이중으로 지금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자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영원히 오고 갔다는 게 거대한 책임의 사슬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영혼이 나를 그냥 왔다고 아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다음 구간에 가는 게 주된 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의 범위를 이 이름으로 지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왜 벼락을 맞을만 했냐면 그 엄마가 어떤 인과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오시죠? 이거를 이름으로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영이 오고 갔다는 거는 매우 그 책임 소재를 이렇게 중시하고 관계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우리가 자기 이름 지으면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은 다 받고 시작해야 돼. 내가 나를 오선민으로 불러주시오라고 말해도 사회가 그거를 뭐래? 이러면 그리고 주로 뭐래죠, 뭐래. 이름은 늘 바깥에서부터 오는데 부여되는 게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조건에서 그 이름을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얘한테 채무를 주게 돼요, 채무를. 뭐 요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근데 채무 없이 시작하는 삶이 없게 돼. 그럼 전부 다 수동이고 짓지 않은 죄에도 빨려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정도로 애니미즘의 관계성이라는 게 책임 문제 이러면 또 지금 되게 고민하기 좋은 단어죠. 우리 시대는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가 되게 뭐 색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못시해 그걸 했으니까 나는 그 죄로부터 나 내 책임 아니야 이런 게 되게 되게 막 발달해 있죠. 그래서 뭐 증거를 찍어 남겨. 근데 그렇게 아니고 너는 모르는데 네 책임을 질 범위가 되게 넓어. 이런 게 애니미즘에 관련해서 관계를 보고 여기서 이제 연하쌤의 과제와 함께 그 유리쌤이 써주신 백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백인 문제도 재밌죠. 백인은 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영 패밀리에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사고를 먼저 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이유 없이 총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난듯이 나타나 가지고 여기를 쓸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인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렸다고 해석되는 부분이죠. 백인 부분이. 이거는 그 타일러의 요 부분도 되게 그 논점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총둔세 같은 책을 쓰면은 제르드 다이몬드가 이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뭐 이렇게 갔을 때 아메리카 갔을 때 얘들이 총도 없고 뭐 말도 없고 뭐가 약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유리쌤이 강조해 주신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없어서 백인을 수리한 게 아니고 영의 논리에 따라서 이들과 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인다면 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영속하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한 국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되게 그 손해나 고통이나 죽음이 닥쳐오는 문제를 영속하고 요런 차원에서 해석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영과 관련해서 이제 앞부분에 만물의 영, 동등성, 그다음에 어
관계성, 책임, 채무 이렇게 가가지고 좀 더 이 문제가 해석의 포인트다. 아, 그럼 여기서 그 소차인들의 백인관과 애니메이션 요거를 읽어가죠. 유리쌤 읽어주십시오. 네. 자, 유리쌤 지금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칠게 이해를 했는데 정말 그런지 현대 애니미즘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애니미즘론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그 유기범 선생님께서 현대세계와 애니미즘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 책은 애니미즘의 뭐 최신 동향 이렇게 이제 정리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책도 있는데요. 요거가 이제 이 글이 일차적으로 재밌는 게 백인인데 죽은 자가 돌아온 거니까 이거 받아들였다 이런 거죠. 받아들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런 해석이랄까?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돌리면 나이도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이 영혼의 인과에 따르면은 마땅하다는 거여가지고 여기서 자기를 그냥 다 내맡긴 거죠. 이런 태도, 애니미즘이 가지는. 처음에는 이제 만물에 깃든 영혼 하니까 왠지 북미 인디언들의 가르침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아주 그렇죠. 기분 좋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일이 복잡한 거예요. 공물을 바치는 그 부분에서 사람도 죽여서 보내야 되고 그 막 시종이나 아내들 그리고 동물도 다 죽여서 보내야 되고 물건들도 다 막 부숴서 보내거나 그 안에 넣거나 태우거나 해야 되니까 이게 일이 복잡해진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면서 읽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끊고 정리를 하자면은 그 인류의 이런 관습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간섭이 너무 맹목이 없고 대책이 없고 비논리적이다인데 숨겨진 거는 영혼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타일러가. 그리고 영혼의 유기물을 되게 교리라고 했기 때문에 영혼이 막무가내로 놀지 않고 각 부족마다 그 영혼의 활동 방식에 대한 어떤 지식과 알미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걸 이제 타일러가 포착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원시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문화적 관계가 그 이면에 영혼의 이러한 경제, 영혼의 윤리가 작동하고 있고 영혼 자체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파악한 타일러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 이게 마르셀 모스입니다. 마르셀 모스는 이걸 더 해석을 해가지고 영혼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이라는 것이 증식한다에 훨씬 더 포인트를 둬서 이 영혼의 경제와 영혼의 관계 방식을 해석해야 되는데 영역이 이렇게 늘어난다. 여기를 나카자와 시니치가 모노와의 동맹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영원히 이렇게 연속을 하는데 연속을 할 때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연속될 때마다 힘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문자 사회 사람들이 영혼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영역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고 받아들일까를 해석하기 위해서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한 거는 만물에 영이 있다, 동등하다, 책임의 범위가 넓다인데, 그거를 여기 타일러를 보면 계속 알게 되고, 타일러는 이제 다음 주에도 더 하지만, 그거 타일러의 핵심은 치유에 있습니다. 치유. 죽음과 고통이 주는 공포와 그 어려움으로부터 영혼의 관리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위로받고 치유하려고 했다라는 거에 이제 타일러의 논점이 가 있는데 이 마르셀 모스나 이후 세대의 인류학자는 영혼의 증식이야말로 좀 더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선인류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마르셀 모스의 그 증여론을 우리가 못하고 1교시 지나서 왔는데요. 그거를 좀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관계의 영역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인간들이 사회나 자기 삶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백인들과의 동맹이든 뭐하든 동맹이든 어떤 영혼들이 동맹을 잘 맺으면 전체 세계가 이렇게 더 풍요로워하죠.
요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나카자와 시니치의 모노에 대하여라는 글도 이렇게 잘 보면은 영역의 증식에 필요한 기술, 요 기술이 수렵은 어떻고 농경은 어떻고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러면 요까지를 해 보면 그 농부가 수확을 할 때 그렇게 농부 스스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 그 옥수수를 주로 하는 남미의 고대 왕국 같은 경우에는 인신공양이 되게 많아 가지고 근데 인신공양 방법이 인간의 피부를 벗기고 막 이렇더라고요. 아니 옥수수도 껍질을 벗기니까. 옥수수에 영이 들어가는 인간도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렇게 잘 뜯어내서 땅으로 잘 돌려주면 더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같은 영을 자연에서 그런 일이 더 잘 일어나려고 옥수수의 영혼을 가졌다고 가정되는 이 부족의 왕이나 주변 신하들을 옥수수의 영인빨을 늘리기 위해서 옥수수의 영혼이 들어있던 가정된 그 인간의 피부를 벗겨 가지고 잘 벗기게 하는 주술을 쓴다는 거죠. 고런 차원으로. 고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영들의 관리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문자 사회의 사람들에게 '아니 영이 왔다 간다.' 이렇게 안 끝나고 왔다 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쾌하 불쾌를 어떻게 조절해 줘야 되겠어. 이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데 그때 나온 방법들을 잘 보면 '영역을 더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있구나. 쾌하 불쾌의 조절.' 고런 거를 또 뒷부분에 해석을 할 수 있기도 한데요. 단지 '만물에 영이 있다.' 요게 지금 유리쌤 보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말이 함의하는 바가 되게 이렇게 스펙트럼도 넓고 상상으로 깨기가 되게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현 쌤 또 어떤 생각이 아니다. 아니 너무 재밌죠. 그래서 옥수수를 수확하는 처녀들은 우통 다 벗어야 되고 왜냐면 그래야 옥수수도 잘 벗겨지고 치도 벗고 있고 이게 뭔 그러면 옥수수를 벗기는 자에는 옥수수의 영혼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 단지 생산량을 늘리려고 사람이 작물을 이렇게 안 간다. 뭐 요런 생각도 애니미즘적 사고에서 들어가 있다네? 네.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게 처음엔 재밌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뭐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뒤로 갈수록 뭐 "어쩌면 좋아." 이런 얘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래 너무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영혼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쾌와 불쾌를 느끼게 돼 있어. 이것은 반드시 몸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혼 뒤에도 몸이 없는 영혼은 되게 이렇게 그런 영혼이 불안정 상태에 있어요. 반드시 물체적 조건에서만 영혼은 활약할 수 있어. 근데 물체적 조건을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뭘 하긴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현 선생님 어떤 생각이? 조건이 되게 수동적이잖아, 조건이. 근데 그 조건과 함께 너무 많아져 버렸어. 도대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내가 미쳤나 정상이냐도 내가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더 들어가면은 한 몸에 영혼 2개 들어오고 뭐 밤에는 나가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부족마다 전체를 압축해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읽었던 그분의 인간 개념 있잖아요. 인간 개념도 완전히 다르고 이런 조건에서 정의가 있다면 그거는 뭘까? 도덕이 있다면 뭘까? 이런 게 이제 복잡해 집니다. 삼가고 조심하지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근데 어떤 그 애니미즘이 활기론인데 엄청난 그 수용성? 이거를 팀 잉골드의 언어로 바꾸면 감흥력이죠, 감흥력. 굳이 말하자면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내용을 쪼금 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아 쌤이 주신 걸 바탕해서 제가
어 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도 좀 정리를 한 부분이 더 있었는데요. 그 자 일단 11 장에 어 이게 수정 쌤 아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영혼이 무체적이다라는 걸 이해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안 보이는데 영혼이 어떤 건 통과하고 어떤 건 통과를 못 해. 그럼 또 식사를 하셔야 돼. 하시는 게 또 그거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영이 물체적이다.' 그것도 되게 어 어렵고 일단 연아 쌤의 가진 제가 정리해 봐도 될까요? 연아 쌤? 네네. 예를 들어서 애니미즘의 정의가 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대로 잘 방식도 좋고 그런데 만물의 영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더 이제 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숭배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푸는 거예요. '숭배한다는 게 뭘까?' 그다음에 '믿는다는 게 뭘까?'를 연아 쌤 우리 하나하나 가 보면요. 그다음에 인간의 영혼 및 다른 영혼의 교리라고 연아 쌤이 정리해 주신 거에 1 번이 결국은 '죽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왔다. 그런 다음에 근원에 대해 여기 이제 기현 쌤의 부분이죠.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면 뭐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뭔가 나의 출현과 나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이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이론적으로 달려들었다. 이 사람들 바보 아니다. 그런데 영혼이 주로 잘 보면은 인간의 형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게 곰을 해도 되고 바람을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때 꿈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 모습으로 또 막 이해를 해. 이런 것도 좀 복잡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 자 이 페이지에 가면은 요나 쌤의 정리 이 페이지 제가 이게 오늘 아침 업그레이드 말고 어제 밤 거를 출력을 한 건데요. 일단 그거를 보면은 영혼이 요나 쌤의 궁금한 부분에 뭔가 계속 연속한다는 건데요. 이게 원자의 재별이랑 바로 못 간다. 영혼 개념을 써 가지고 와야 돼. 영혼 개념을 써서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으로는 그러니까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원자 안에 영혼이 있나 뭐 아무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나 쌤이 정리해 주신 거는 영혼의 이름이 여러 개 다 있잖아요. 아트만, 프라나, 프세케, 푸니마, 아니무스, 아니마, 스피리투스 요런 거. 요런 거 좋다.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혼 개념을 쓴다. 그다음에 영혼이 몸이 있고 눈이 있고 목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몸을 가졌다, 무체적이다 이런 거고 감각적이다죠 핵심은. 영혼이 감각적이다. 감각적이고 그다음에 어 치매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도 '나라는 뭘까?'라는 건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정체성 이런 건 아니죠. 나면화라는 건 없지. 영혼이 먼저지. 뭐 요런 거 방식으로 주어에 대한 관심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꿈하고 환상이 있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더 진실되다 이런 것도 재밌고 내 삶의 반경이 꿈도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러면 잠을 어떻게 자야 될까? 아니 충무로에 내려가면 베개 광고가 있어요, 베개 광고. 제가 어제 베개를 뭘 또 돈을 주고 저렇게 저는 베개를 수건을 말고 자기 때문에 "베개가 뭐가 필요해?" 막 이랬는데 아니야. 오늘은 또 베개가 좋은 베개가 있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꿈의 인문학 요거 좋네요, 꿈. 꿈꾼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도 있고 삶의 차원을 되게 광역대로 주파하는 것. 그다음에 희생제는 아까 얘기를 하고 동물 부분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부분. 그 부분 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미야자겐지 그런 동화도 많이 생각나 가지고 시즌 2 부터 본 걸 나오는데 헬청하고 용서빌고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80 쪽에 자기가 죽인 게 음. 아니라 변명하는 거. 노래 부르고 막 러시아인들한테 뒤집어 쓰는 씌우고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요거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원래 영혼 개념이 영혼이 증식한다. 요게 증식의 포인트를 영혼을 잘 관리해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기현쌤, 영혼 내가 무력한 게 아니고 이걸 잘만 하면은 내 이 조건적 삶이 되게 윤택해지는데 하나는 타일러가 이렇게 뒤로 계속 강조할수록 관리를 잘하면 영혼을 제자리에 영혼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안 있으면 아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오게끔 해가지고 약도 먹이고 좀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리를 찾아주면 안 아파져.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바꾸면 영역이 더 세져. 결합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존재론의 선언적 조건인데 그걸 관리하는 거는 후험적인 이 몸체들이 하는 거죠, 하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사냥의 영혼제의가 매우 중요하다와 농경의 영혼제의도 매우 중요한데 사냥의 영혼제의 같은 거가 이렇게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그 108,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180쪽, 맞네. 이게 179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80쪽에 보면은 첫째 줄에 영이 복수하지 않기를 간청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같은 경우에 저쪽에 영을 탁 파괴를 하면은 그게 힘을 받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80쪽의 첫째 줄 복수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영혼을 해칠 수가 있고 내가 내 편의대로 그럴 때는 간청한다는데 이제 읽어보면은 찾으셨죠? 80쪽 첫째 줄? 80쪽 첫째 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카피르족은 코끼리에게 자신들을 밟아 죽이지 않도록 간청하면서 코끼리를 사냥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혼에 해를 가할 때, 이게 되게, 마침내 코끼리가 죽으면 고의를 죽인 게 아니고 변명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가 없이, 그리고 요걸 이제 좀 더 쓰면은, 야, 사실 너 나한테 빚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된. 그게, 남의 토코산의 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증여 관계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채무 관계 속에서 이 영을 받아가지고, 되게 윤리적으로 지금 부하감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게 하나하나가 뭘 어떻게 걸려갈지 모르니까, 실수야, 미안해. 요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되게 재밌고, 코끼리, 뭐, 코끼리는 실은 손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를 죽인 동물에 대해서 내가 뭘 안 하면은 영혼에 불쾌가 남아가지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인과에 들어갈 때 기현쌤 되게 적극적인 방식이 이런 걸 뭐 이렇게 주의하고 변명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요것도 재밌었는데요. 코리아크족은 곰이나 늑대를 죽였을 때 그 가죽을 벗겨내 자기 부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것을 입혀가지고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고 변명한다. 그러니까 약간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과를 하는 의뢰를 꼭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 그러면 이것도 그다음에 특히 그 혐의를 러시아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이것도 되게 비겁하잖아. 우리 아니고 아니 비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 이거 우리 많이 동화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고 그거 제가 했어라고 누구를 모함해.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런 공리가 들어올 여지가 없이 일단 이거는 피하고 봐야지.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인에게 뒤집어 씌우다. 이게 네네. 조금 전 이해가 힘들었던 게 네. 동물한테는 어쨌든 변명도 하고 간청도 하는데 네네네네. 옆 사람을 그 부귀한 사람을 네. 죽일 때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간청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저 중요한 부분. 같이 묻어버리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 어, 아, 좋은 부분이네. 아주 좋다고 생각해. 인신공양할 때 사람 막 다 죽이고, 그거는 뭐며, 이거는 뭐야, 이러면 영역에 있어서 수렵 채집에서는 훨씬 더 저쪽이 영역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지금 보면 러시아인 따위는 되게 질 낮은 영혼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나 봐. 아무튼 요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만물은 동등한데 실제 차원의 만물들이 지금 수정쌤 보시면 되게 위기가 있어요. 국면에서는 안 동등해. 러시아인이 코끼리나 곰보다 훨씬 더 하등해. 자, 그런 다음에 왕의 영은 이렇게 돌봐가지고 또 죄를 저지르고 이상한 얘기하면은 저 뭐 벌레로 태어나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존재를 이론적으로는 동등한데 모든 영혼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물이 이론적으로는 동등해요. 언제든 누구의 영혼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영혼들 사이에서는 행위 양식과 존재론적으로 이제 차등이 생겨 있네요. 그거를 수정쌤이 지적해 주신. 연아쌤 어떤 궁금함? 저도 수정쌤하고 비슷한 질문이 생겼거든요. 인신공양에서는 이렇게 되게 당연하게 죽여지고 오히려 여기 동물들한테 엄청 예의가 바르고 막 이래서 이 차이는 뭘까 이런 네네. 궁금으로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더 넓은 영역이다라는 거는 이해가 됐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냥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요즘 진짜 그러니까 뭐랄까 해명을 진짜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네네네. 나 해명을 진짜 많이 하고 막 폭로도 하고 해명도 하고 막 이런 거짓말 그래. 절대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저는 막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가 이렇게 변명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원시적으로 되게 뭔가 이게 또 영하고는 어떻게 관련있을까요? 영빨이 더 변명이라는 게 영을 더 기쁘게 하는 걸까요? 거짓말. 아, 분석에서 어려운데 그냥 요건으로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보자요. 근데 요건은 되게 간단한데 내가 저 영을 닥치게 하면은 걔를 불쾌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야. 음. 어떤 방식으로 가만히 안 있을 건지, 그러니까 죽는 건 불쾌한 거니까요. 그건 전제돼 있고. 그러면 패도 불쾌도 인과를 만드는데, 불쾌는 안 좋은 인과를 계속 만들겠지가 이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 안 좋은 인과를 일단 막아야 돼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그게 피하는 방법이니까 내가 안 했어. 일부러가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그냥 유치하고 비겁하게 가는데 그걸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면 뭐 이게 아까 그 도덕 부분 있잖아요. 처음에 읽은 도덕이랑 아무 상관없다는데 이러한 그 선악관이 되게 면피적이지만 타당한 이유는 뭘까를 계속 생각하는 어려움 그런 게 있네요. 탓하기 네가 책임을 아까 이게 되게 재밌죠. 책임을 지자며 내가 내 인과에 근데 책임을 지는 국면의 어떤 방법은 변명과 회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재밌습니다. 유리 쌤 어떠십니까? 이 변명과 회피 부분. 부정민들은 대충 그거를 설명 안 해도 아는데, 곰은 혹시 모를까 봐 그런 생각 잠깐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네가 나한테 빚이 있어서 지금 죽는 건데, 너 몰랐지? 막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이런 거 있고, 요거를 이화만태라고 해가지고, 아이노 부족들은 멀쩡한 곰 데려다가, 그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니네 부모가 나한테 빚이 있다. 니네 부모가 나한테 빚이 있다. 이 멀쩡한 애한테도 영혼의 조작수를 넣어서 가스라이팅도 한다. 그러면 곰고기를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081인데 여기 보면은 러시아인 그러니까 수렵에서 가지는 영빨론하고 농경의 영빨론도 다를 것 같고 사막의 영빨론도 다를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별 민속 설화를 볼 때 기본적으로 영개념이 있다고 감안하면 그러니까 모든 동화 속 주인공들이 벌레도 돌도 막 말하잖아요. 말하고.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독특한 상상력이 이런 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왕의 영역 이런 거 같은 거는 되게 국가적이고 그러면 여기 수렵애랑 또 완전히 영을 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 여기 수렵인데 러시아 그래서 080 쪽 마지막 글자 골, 081 쪽 첫째 줄 골디족은 살해된 곰을 세워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 놓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얄궂게 정의를 표현한다. 그런데 혹은 곰을 산채로 잡았을 경우에 곰을 우리 속에 넣고 살찌우면서 아유 내 새끼 내 새끼 아 우리 오빠 이러다가 엄숙한 잔치에서 잡아먹는다. 왜냐하면 어 이게 이렇게 해서 영혼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 기술을 발달시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인간과 짐승의 절대적인 정신적 차이에 관한 관념은 문명하던 세계에서는 인간이 우등하다고 하지만 하등 인종들한테는 그런 위계 없고 짐승과 새의 울음소리를 인간의 언어처럼 여기고 그들의 행동이 마치 인간의 생각에 의해 인도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짐승과 새와 파충류에게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어, 그 인간만이 정신적이다. 지금 타일러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만이 정신적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안 그렇다. 그 다음에 이 그 동물의 마지막 둘째 줄입니다. 밑에 둘째 줄. 동물은 영혼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의미가 있고 이 영혼이 이전에는 인간 속에 거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동물과 맺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133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3 쪽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는 동등성인데 존재론적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영혼의 관리,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인간의 개입,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지고 영혼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쾌와 불쾌에 따라서 영혼이 들어갈 몸이라든지 영혼의 상태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기 때문에 영혼의 관계라는 거는 매우 적극적으로 개체에게는 해석되어야 될 문제다. 요까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연장해서 133 쪽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3 쪽의 두 번째 문단, 이거 재밌죠? 여우한테 너 내 딸의 이게 참 좋은데 저는 조커도 재밌었어요. 의자한테 야, 너 내 딸의 영혼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너, 죽은 내, 생명을 어떻게 볼 건가. 그, 뭐 어떤 면에서, 뭐, 유산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생명이 아닐 때 일어난 일이니까 되게 뭐 이렇게 다 까먹고 살죠. 근데, 요런 세계에서 까먹어질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 이러면 너 혹시 진짜 막 울컥하지 않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 걔야? 왜 이렇게 비슷해? 막 이런 방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끝이 없다, 중단이 없다, 모든 것이 변하고 그 모든 인과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면은 요한한 이 삶이 어떻게 귀하게 다가올 소중하고 타인에게도 그럴 거고, 이 애니미즘이 국명품을 생각할 게 되게 많은데, 자, 내 죽은 딸의 영은 아니겠지? 참, 이 엄마가. 자, 넷째 줄에 또한 아프리카의 마라비족, 아니, 그리고 부족도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시험 보고 만점 받을 수 있다면 우린 정말 그 부족 어디 있게 이래가지고 야 호주야 아니라니까 막 이러고 놀면 재밌을 것 같죠? 그런데 마라비족은 나쁜 사람의 영혼은 자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변성이 있어요. 변성이 착한
사람의 영혼은 뱀이 된대. 뭐? 뱀은 좋은 거야? 아, 좋은 거지. 이런 것도 있고. 줄루족은 사람이 말벌이나 도마뱀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동화 같은데 애들이 막 변하고 자고 깨고 막 정신없잖아요. 그런 게 동화 자체는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영혼의 변성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구나. 그런데 죽은 사람은 뱀이 된다는 관념을 가장 풍성하게 이끌어냈다. 왜냐하면 뱀이 허물을 벗는다. 이게 뱀이 중요합니다. 뱀이 동화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요런 것 중에 중단 없음 요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신 개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꿈에 요게 제가 요거 좋아하는데 밑에서 둘, 넷, 다섯 줄에 묘지 근처에 발견되는 원숭이들이 죽은 자의 영에 의해 생기를 얻는다. 얘들은 영혼을 먹고 사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다음 어떤 지역에서는 원숭이, 악어, 뱀이 윤회 중인 인간으로 여겨져서 신성해진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애들이잖아요, 종적으로. 근데 영혼 개념을 쓰면은 친척적인 거죠. 동맹적이 되는 거죠, 동맹적.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데 영혼 개념 때문에 이렇게 동맹과 같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재밌고 134쪽의 밑에서 둘째 줄. 영어는 진급 강등.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인간이 돼야 되는 거는 아닌데 지금 나는 인간이니까 영혼이 꼭 인간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인간의 몸을 한 내 수준에서는 인간으로 사는 문제가 생각돼야 된다. 요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요나쌤의 과제에 죽은 자들의 연애 요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도 진짜 제사 진짜 많이 떠오르시죠, 제사. 근데 영혼도 먹어야 산다 이게 또 너무 웃겨가지고 영혼도 굶기면 안 되고 그래서 영혼 좋았고 요나 쌤이 마지막에 추가해 주시는 사진에 하여튼 영혼도 밥을 먹어야 된다. 요거 신화의 식탁이네요. 그런데 멕시코 여행을 다녀오셔서 여기 무덤이 아주 컬러풀하다 요 사진인 거죠. 요거는 그 자체로 좀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이게 어떤 태도인가 카메라가 있다라는 태도가. 그래서 요거는 좀 영혼론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클아버지 기일의 샌드위치와 콜라. 이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좋습니다. 요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뭐 요약도 하고 줄여도 봤는데 어떠신지 지금 또 도란도란 얘기 나눠볼까요? 연아쌤 어떠셨어요? 과제를 재밌게 하신 연아쌤은? 네.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막 너무 정리하고 싶은데 막 시간이 어, 너무 따다다다다다 막 하면서 막 떠오르는 생각도 많고 이래서 되게 재밌게 진짜 엄청난 여행을 한 느낌이에요. 네. 아. 또 궁금한 점이 아까 마지막에 저는 죽은 자들의 연회에서 어떤 부족은 되게 즐겁게 하고 어떤 부족은 되게 슬프고 이런 게 지리적 아까 말씀해 주신 지리적 특성인지 문화적 특성인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 수정 쌤이 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목록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단 이 책의 내용처럼 이제 그냥 큰 단락으로 그냥 연회 뭐 동물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 봤는데 그걸 좀 다시 재조립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직 제가 요런 지식이 아직 부족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조금 있는 더 가면은 될 건데 여기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죽은 영혼은 밥을 왜 줄까요? 영들도 일단 여기서 영들도 신체성? 뭔가 수증기지만 어떤 신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먹을 으로써 영이 증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들의 여행을 위해 먹을 이제 그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밥을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가.
요게 이제 관계성 차원에서 영혼 개념은 생사를 넘어선 관계성을 보게 한다. 그다음에 종을 넘어선 관계를 보게 하는 거죠. 만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저편, 나는 여기 있고 저편에 있는 거랑 완전 무관하지가 않나라는 거를 계속 보게 하는 게 영혼의 식사네요. 그게 이제 의례적으로 계속 한다는데 그 관계를 레비스트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영혼, 효과인데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있으라고. 이런 거 그냥 싸늘하게 얘기하는. 왜냐면 되게 요게 이론적으로 레비스트루스는 역사 개념도 쓰지 않기 때문에 연속한다 이렇다기보다 저편과 이편이 대등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영혼 개념을 일부러 사람들이 발명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쓴다. 요렇게 해가지고 거리를 둔다. 거기 있어. 자주 오지 마. 이런 얘기고. 거기도 니네 먹을 거 많잖아. 뭐 이런 거라고 설명하는 레비스트루스의 방식도 있는데요. 관계 맺는 거로는 저편도 있다. 유리쌤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거 할 때는 힘들지만 읽는 거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온갖 동물들 다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낯선 부족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주술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너무 좋네요. 이 책이 왜 절판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우리처럼 있는 사람이 없어서죠. 뭐 이런 거를, 이런데, 지금 유쌤 보신 것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 저기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가, 많은 부족들이 있는가, 이거가 감동적이죠. 그리고, 해숙쌤은 어떠셨습니까? 어, 당분간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정리가,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예들이 돼서 혼자서 아마 절대 시작도 못하고 끝도 안 났을 책일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긴 거는, 혼이 동물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고, 사물에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적합한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그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혼의 존재가 사람처럼 의식이 있거나 같은 문화가 있지 않을 거라는 또 저 혼자 그런 상상이 들어서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단순화시키려면 인간의 혼으로 그냥 다 사물에 있는 혼도 어떤 사람의 혼이었고 비슷한 경험과 문화를 알고 있을 때 이게 통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의뢰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게 아이고 이게 산으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여튼 산이라도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영혼은 의지가 없어요. 영혼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현쌤이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영혼은 요 배치에 영혼이 있는데 요 조건과 의뢰에 맞춰가지고 들어왔다 나갈 수만 있어요. 돼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기현쌤한테 가고 이렇게 안 돼 있고 기현쌤이 요런 방식으로 살면 그 영혼이 거기서 매우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기를 뽑아내고 이렇게 간다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영어는 지는 대로 에이 오늘은 기분이다 핵심하자 이렇게는 안 돼. 그거는 완전히 그 물체적 이 몸체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을 때 풀려나가고 그래서 이 자유를 주려고 일부러 죽이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제가 보면은 영혼에는 의식이 없다. 완전히 이 현실적 배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현실적 배치에서 쾌와 불쾌를 느껴가면서 더 기쁜 쪽으로 움직이긴 그러니까 좀 작용을 하려고 이렇게 좀 가겠죠, 진행이. 어렵네요. 근데 의식이 없다. 이게 되게 핵심 질문이고, 산이 아니고,
코어에서. 네, 해주세요. 저는 이 혼이라는 것 자체 개념을 지금 엄청 갑자기 너무 단순하게 살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그래서, 이거 좋죠. 혼란스럽습니다. 약간. 아, 근데 읽어보고, 일단 이혼 저혼을 다 만나보면, 네, 그렇게 그냥 일단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직은, 네. 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쉽지 않은 책이 없구나라는 또 거기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기분이에요. 내가 몰랐네. 이게 제일 좋은 기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타일러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막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요는 부족마다 다 다르다, 지금. 영어 논이. 근데 일단 요 기본적 베이스로 뭔가를 생각하게 한 화두는 조건적이다 하고, 요번에 존재론적으로 동구되면 이게 뭐냐면은 그냥 모든 것에 어떤 영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의 차원에서 모두가 똑같은 게 이동등함인데, 이동등함.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동등해. 왜냐면 어떤 인문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같은 수준에 있는 거죠. 있는 거.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나무와 바람과 빵을, 심지어 빵도 달래잖아요. 빵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런 거랑 현실적으로는 안 동등해요. 왜냐면은 내가 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먹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동등해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차원에서는 다 위계가 들어가 버려요. 오늘은 오늘 지금 우리 삶에 오늘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새끼보다 더 예쁜 사람은 기현쌤. 지금 이 순간엔 그렇게 위계가 돼요. 근데 그걸 끝나면 또 다른 게 가죠. 이게 삶은 매 국면이 나의 위기로 오기 때문에 러시아인은 존재론적으로는 이 부족이랑 동등했는데 이 혼의 그 불쾌를 피해야 되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걔는 나보다 덜 중요해지는 거죠. 그 혼이. 이게 핵심은 어떤 공부나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내가 쓰는 건 지금 이게 너무 수준 높다는 게 뭐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잘한다 떠나가지고 동등성 이거 자체 개념의 수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거를 친구한테 설명해 주려면 조건을 앞에 계속 붙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 이론적으로 동등하다. 현실적으로는 위계적이다. 동등하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 어렵다. 근데 존재론적 동등성만 해도 우리가 일단 나보다 못한 애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빵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사고로부터는 아니야. 같은데 같을 수가 있었어. 원래는 빵이랑 나랑 차이가 없다니까. 컵이랑 나랑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연습해 보자요. 이 다음 주 애니미즘은 오늘과 같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이게 물론 그러니까 뭐 같은 문단에서 대륙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재밌다 이런 것도 찾아보고 연아 쌤이 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동네 어떤데요? 이렇게 풍경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우리 즐기자요. 안녕.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